안녕하세요. 하다만자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문제된 개인회생에서 방치된 사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부친 사망 후 채무 초과 상태였겠죠. 부친 빌라를 모친이 단독 상속했습니다. 채무자의 지분은 9분의 2, 약 4천만 원이나 당시 한 6천 정도의 근저당 채무를 공제하니까 실질적으로 2억 4천, 2,4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이 2억 5천이었는데 근저당이 이제 한 5천 있었다. 근저당이 8천 있었다. 그러면 1억 8천이 되고 거기서 9,200이면 집값이 약 한 4천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집값이 2억 5천은 아니고 한 1억 7, 8천 정도 됐을 겁니다. 1억 8천에다가 이제 집값 근저당 채무가 한 5, 6천 정도, 1억 2천에 9분의 2 하니까 2,40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이제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는 2022년 이제 모친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 채무자 지분 9분의 1을 이전 등기를 말소 혹은 이전하라. 이전이죠. 명의 회복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건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인데 좀 어려운 소송이지만 사행위 소송이나 이런 데서 좀 간혹 이용됩니다. 채무자는 소송 진행 중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2023년 9월 달에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확정이 됩니다. 채무자의 월급은 워낙 뻔해서 한 250 정도 되니까 생계비하고 이것저것 빼고 50씩 5년을 현재하라. 여기서 이제 개인회생 개시 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 사행위 취소 법원인 북부지원에서는 소송을 중단시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채무자가 소송을 수개하고 부인권 행사를 한 다음에 전속관할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 신청해왔는데 이걸 채무자 대리인도 신경을 안 쓰고 채무자도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직권도 이송할 수도 없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청산가치 반영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채무자는 기억을 잘 못해요. 인가 후 벌써 10번 정도를 갚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북부지방법원인 사행위 소송 취소 법원에서는 수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취할 조치는 소송 수개 및 소송을 이송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 계획에 사회행위 부분이 청산가치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청산가치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를 취하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소를 취하하면 되고 청산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변제 계획을 수정하면 됩니다.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찜찜한 상태에서 놔둔 거죠. 변제 계획은 인가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럼 그 사행위 소송을 대리인 사무실에서 취하를 하든지 취하를 하고 그 소송을 회생법원에다 보고를 하면 되죠. 원래 북부지방법원에 이러이러한 소송이 있었는데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를 하고 이걸 보고하고 이미 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됐으니까 법원에서는 소취하를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소취하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권한이니까 수개를 한 다음에 취하를 하면 됐는데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인가에 바빠서 인가하고 그냥 5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별 문제 없이 놔뒀는데 북부에서는 이제 갑자기 소송 수개 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했겠죠. 어려워하죠. 그래서 좀 방치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변제 계획한 대로 50만 원을 계속 납부했습니다. 채무자를 도와주는 대리인이 북부법원이 소송을 수개한 후 취하하던지 아니면 그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시켜 취하하고 그 소송 수행 내역을 개인회생 사건 재판부 내지 회생위원에게 보고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죠. 소송을 방치시킨 게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개인회생 서비스의 부재. 채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찾아서 다니고 돈을 들여야 되겠죠. 원래 사행위 취소 소송은 개인 파산 절차에서도 채무자를 상대로 한 부상금 청구와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행위 소송이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라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소장을 가져오시오라고 하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소송이 아니라 수익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 취소 소송만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모르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위원은 청산가치만 반영시키면 되거든요. 관제인은 실질적으로 환가를 하면 되고,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채무자가 가까운 그 변제계획 안에는 그 재산 목록을 또 안 내갖고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채무자가 모든 회생 기록에 대한 회생 기록을 다 갖고 있었으면 그걸 찬찬히 받아보면 재산 목록에 상속 지분을 반영한 거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걸 알 수 있었는데 딸랑 변제 계획만 갖고 오니까 이게 반영됐는지 안 했는지 변제 계획만 보고는 잘 모르죠. 재산 목록을 봐야 되죠. 이거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간혹 이런 것 때문에 사행위 소송과 회생 계획이 막 병행이 돼서 그 청산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생위원과 채무자 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분도 제가 옛날에 그 영상 찍어 놓은 걸 그걸 보고서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상담을.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소취하를 해서 이분은 이제 소취하로 가볍게 끝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행위 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을 개인 파산 절차나 개인 회생 절차에서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점이죠.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원고를 수개합니다. 근데 개인 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수개하게 돼 있어요. 채무자가 자기가 얼마 전에 저지른 그 사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수개를 해서 뭐 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회생위원들은 그런 사행위가 발견되면 이탈된 청산 가치를 변제계획에 반영 안 하면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실제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소송을 수개를 합니다. 근데 회생에서는 소송 수개를 안 하고 이제 청산가치에만 반영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됐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소송 자체가 북부법원에서 방치된 채로 있다 보니까 북부법원에 있는 판사님은 이거 수개를 해서 회생법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좀 그거를 이제 보정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제대로 모르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이제 해답을 찾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